잘 들으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아건강 상태, 질병이 전 단계에 빠지는지를 잘 진단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 중에 스트레스 지수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해외 기자가 했는데 87%라고 우리나라는. 스트레스가 제일 없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일을 안 하는 대신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좀 배고프면 바나나 따먹고 또 자고 좀 달달한 게 땡기면 파인애플 따먹고 또 자고 물이 부족하면 코코넛 딱 따가지고 쭉 빨아먹고 또 자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나라래요. 그래서 소유욕구가 약해가지고 제일 행복한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불교가 전 국민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윤회설을 믿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최대한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다시 태어나면 부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행복해요. 나도 방글라데시 이상해야 된다. 뭐가 좋은지는 행복한지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건강 상태의 특징. 자도 피곤하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도 피곤하십니까? 시작. 네. 지영님 잘 받아줘. 앞에 우리 김정은 원장님하고. 자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자도 피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도 혹시 이제 여러분 물론 피부시하고 원장님들 많이 배우는데 심장의 역할이 뭐예요? 심장의 역할 정수기 필터죠. 정수기 필터와 같잖아요. 정수기 필터의 역할이 뭐예요? 좋은 거는 걸르고 나쁜 건 배출하죠. 심장도 똑같죠. 우리 몸에 이로운 뭐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파 몸에 필요한 것들 다 누르고 노폐물을 배출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사구체에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딱딱해진 곳이 그물코가 팍 나가면서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뭐 알부민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신장 기능을 못한 사람을 심부전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이 요즘에 이제 70~80%가 이제 후속을 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M 제품 먹고 콩팥이 좋아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신장내과에서 뭘 먹고 좋아졌냐고 막 그런 애들이 절대 원장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구구에서 쭉 들어가시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네, 신장 좋아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원장님들 맨날 뭘 먹고 좋아진다고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장이 좋아진 사례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신장 나쁜 사람들은 뭘 먹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일단 신장에 쌓여 있는 중금속을 킬레이션 하셔야 돼요. 뭐가 되죠? 자, 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킬레는 찝다. 이게 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어서 옮기는 거, 그래서 킬레이션이 중요한데 이 중금속이 신장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망에 쌓여 있는 거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좋은 미네랄을 먹어주면 되죠. 히스토레이트를 333 이렇게 먹으시면서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4시 액티를 6스푼 요렇게 먹였더니 딱 2달 반 만에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걔네지만 먹었던 분들이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이건 이렇게 말하면 과대광고로 걸려요. 아시죠? 네. 이렇게 말하면 과대광고입니다. 절대 이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일이 안 걸려요. 뭔 말인지 아시는 거 이렇게 말하면 과대광고로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라고 하면은 가능하구나 된다. 네, 뜻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상대방이 어떤 기능이 가장 많이 떨어지냐면 신장 기능이 대부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장내과가 신장 투석실이 주변에 보면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때문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신장 사무체가 완전히 쫙 쪼그라들면서 독소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염증이 쌓이면서 계속 쌓이다 보면 그물망 같은 데 어때요? 사구체 미세 혈관이 찢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장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신장 체크하는 법 간단해요. 발바닥에 용천혈 있죠? 푹 들어가는데 거기를 눌러보시면 눌렀는데 한다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된 거야. 이해되셨어요? 용천혈 확인 딱 적어놓으세요. 발바닥에 뭐요? 네, 용천혈을 확인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개념만 설정하세요. 정수기 필터와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신부전증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 신장 투석하자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신장 그물망에 쌓여 있는 중금속을 빼내자. 나쁜 중금속은 좋은 금속이 딱 달라붙어서 빼내잖아요. 킬레이션, 집단, 가지가 짚는 것처럼 집단을 뜻이에요. 리스토레이트를 세포 먹으면서 10시, 1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6스푼씩 엔티 타가지고 드시면 혈중 농도가 일정이 쫙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어때요?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거 뭐야? 중금속을 딱 빼가지고 소변을 배출해준다. 뭐가 해야 돼요?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죽어요, 세포가. 자, 그래서 확인상 역전혈 누르시면서 확인상이 뭐냐면 아침에 손, 발이, 눈 주변이 자주 붓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객하고 간이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장에서는 결론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산이 배출 안 돼서 요산 찌꺼기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배출이 안 되고 쌓여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다가 엄지발가락에 있는데 관절에 팍 박히면 뭐가 돼요? 네, 통풍성, 정확하게는 통풍성 관절염이라거든요. 핑핑 부어요. 이거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요산 수치가 늘어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병원에서 처방은 8.0이 됐을 때 요산 수치가 8.0 이상일 때 처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이 이제 BUN 지수라고 합니다. BUN 지수. 자, 우리는 암모니아가 질소화합물이잖아요. 이 질소화합물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요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요소로 요렇게 거의 90% 이상이 바뀌어야지만이 혈액이 안 탁해지는데 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80, 70, 60 줄어들면 여러분 암모니아 덩어리가 우리 새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혈액 안에 새똥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블러드, 혈액 안에 이건 혈액이잖아요. 혈액, 요소, 질소, 지수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기 한번 펴보세요. 양자 사용 설명서라고 된 책에 이 책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20 페이지 좀 잠깐만. 신장 29페이지인가요? 29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요산 숫자 이렇게 들어가면 통풍성 관절염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차라리
적으시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혈중 요소 질소 지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늘어나면 뭐가 될까요? 피가 탁해지죠. 그리고 pH 산도가 어때요? 7.4 이하로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체질이 무슨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산성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만성피로 증후군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 독소 배출이 안 되면 만성피로 증후군. 그 다음에 맨 밑에 아까 정수기 필터와 같은 사구체 염증이 생겨서 그 부위가 찌꺼기에 쌓여가지고 그물코 나간 것처럼 탁 찢어져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에 알부민 같은 단백질, 그 다음에 세균을 막아주고 항원에 대해서 정한 항체, 요런 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자, 우리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다 빠져나가. 왜? 그물코가 넓어서 우리 사무체가 좋은 거는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알부민 항체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런 거를 단백뇨라 그래요. 네. 자, 여러분, 항체가 빠져나가면 세균 바이러스 시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아져야 낮아져요. 자,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나 미네랄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빠져나가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그리고 세포 뇌가 우리에게 수분을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건데 얘가 부족하면 복수가 쳐요. 뇌에게 있는 것이 세포 외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단백뇨가 빠져나가서 일정 수치 빠져나가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사구체 염증이 생긴다 그랬죠. 사구체 신장염을 줄여서 사구체 신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구체 신염, 신장염. 그러면 이게 급성으로 오면 열나고 아프고 그러겠죠. 만성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신장 투석이 돼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만성으로 진행된 거는 알게 모르게 서서히 쌓여가다가 신장이 90% 이상 팍 막히면 그때서 이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잠빠지게 되죠. 그러면 신장이 나 못 살겠네 하면 죽어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신장 투석을 하다가 뭐까지 해요? 신장 이식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인생이. 제 친구가 신장 투석 일주일에 3번 한대요. 3년 7개월 하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신장을 찾으려고 내놨는데 이번에 명절 때 수술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음압병동에서 2달 동안 그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 있다고 뭐라 그러냐면 투석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정말 우리 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방법론을 잘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신장이 나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발바닥에 뭐요? 영천혈. 영천혈을 확인할 줄 아시죠? 이렇게 딱 펴보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여기 푹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발바닥에. 이렇게 딱. 발바닥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붓고 눈 주변이 자주 붓는지 요것만 일단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 문제가 뭐가 생기는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안 된 게 맨 위죠. 유로 빌리로겐 있죠. 그거는 적어놓으세요. 오른쪽으로 표시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몸에 황달이 있거나 간에 염증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주로 표시가 됩니다. 유로 빌리로겐. 자,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신장 분석 보고서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신장 기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다. 그래서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아침에 손발이 붓냐, 눈이 좀 붓냐라고 물어보세요. 문제. 그래, 안 붓는 것 같아. 그러면 용천을 확인해 보세요. 자, 발바닥 한번 눌러보세요. 발바닥 좁으세요. 발바닥 팍 눌러봐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 거의 대부분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신장은 바보 같아서 90%까지 막혀도 지가 아프다는 소리가 가라고 똑같아요. 여러분 신장 기능은요 막혀도 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잘 반응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하수도가 막힌 거랑 똑같아요. 이걸 표현하실 때 신장 사구체가 막히면 뭐하고 똑같아요? 하수도 구멍이 맞는 거예요. 구멍이 막힌 것과 같다. 여러분 하수도 구멍 막힌 거 뚫어보신 분 있으세요? 변기만 막혀도 어때요? 제가 옛날에 변기 뚫다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뭘 딱 뺐는데 안쪽에 걸려있는 그것들이 이거 넣어가지고 빼잖아요. 쭉 뺐는데 안에 있는 거에 다 기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인데 여러분 우리 하수도 신장 사루체가 그렇게 막혀있다. 뚫어야 돼, 안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방법론에서 리스토레이트를 333 10분에 3번씩 먹어라. 근데 기간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 해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도 피곤하고 앉아 있어도 피곤하고 선생님 잘 들어. 그 본인 직업이 화학물질을 풀어 다 흡입하는 거예요. 하수도가 많이 막혀요. 소장님, 네. 그 신장 환자들이 물을 잘 못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리토 먹이기가 참 어렵던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리스토레이트를 뭐냐면 신장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은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 정도 되면 거의 환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저렇게 먹이고 신장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은 한 포도 3번 나눠서 먹어야 돼. 3번. 한 포를 3번. 저희 어머님이 신장 투수 14년 하시고 오 맞다 여기다. PM을 2년 정도 드시고 신장 이식 수술하시고 지금 이제 회복을 하신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처음에 드실 때는 내가도 드셨어요? 천천히? 아니요 처음에 제가 사실 저는 저희 잠깐만 집에 나와봐. 중요해. 아니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건 신사에 지 어머님이 신장으로 고생하셨다고 제가 한번 얼핏 들었거든요. 네. 카메라 받으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왜 그러셔요? 괜찮아요. 네. 네. 저희 어머님이 신장 투석을 14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식하신 지 지금 2년 정도 됐나요? 2년 반이 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저는 PM을 만나서 저희 엄마 기적을 봤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내가 PM으로 엄마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엄마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너한테 PM 보낸 거야 이렇게 근데 진짜 약간 기적을 봤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저희 집의 가장 큰 이슈는 엄마가 신장 투석을 14년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의 건강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비즈니스는 사실 PM이 처음이었지만 그 전에 유니시티며 뭐 퍼라이프며 이런 여러 건강기능식품 다 먹였었거든요. 일주일을 못 먹였어요. 왜냐면 수치가 미친 듯이 날뛰는 건 둘째치고 엄마가 너무 깔아앉으세요.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나면 막 진짜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쓰러지시니까 먹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약들을, 그 건강기능식품들을. 그래서 좋다고 해서 먹였다가 포기하고 좋다고 해서 먹였다가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일주일 먹였더니 기운이 나신대요. 그리고 안 힘드시대요. 근데 저는 일반인이랑 똑같이 먹였어요. 처음에 파워 칵테일 한 포, 리스토레이토 3포, 그리고 액티바이즈 3스푼씩 아침 저녁으로 처음에 그렇게 먹였어요. 근데 괜찮으시대요. 그리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치는 미친 듯이 안 쪘어요. 왜냐면 우리 몸이 세포가 어쨌든 뭔가 탈바꿈을 하려고 하니까 수치는 똑같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근데 체력이 안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였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먹이고 나니까 설사를 미친 듯이 하고 물변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틀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 저희 어머니는 소변을 1도 못 보시는 상태셨는데 이걸 먹고 이제 설사 물변을 보기 시작하시니까 항문으로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예 소변이 1도 안 나오는 상태. 투석을 받으실 때. 처음에는 이식하고 나서 보시는 이식하고 나서 보셨죠. 투석하실 때. 투석하실 때. 그래서 1도 전혀 못 보셨었는데 얘를 먹고 이제 막 이제 항문을 저희 어머니가 표현한 그대로 말하자면 똥꼬로 오줌을 싸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병을 쫙쫙 싸니까 너무 시원하시대요. 처음에는 이틀 딱 행복했어요. 3일째부터 어딜 못 나가시게 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싸니까 이게 뭐 밖에 나가서 실수할까봐. 그래서 저희가 기저귀도 사실은 채워가고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엄마한테. 5번만 지나가면 되니까 엄마 기저귀라도 해보래. 그러니까 여자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저희 어머니가 59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시니까 그 수치심에 기저귀까지 못 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득이 안 됐었죠. 그래서 맨날 엄마가 이제 한 이틀 먹으면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 이러면 알았어 엄마 먹지마. 다음날 엄마 잠깐만 앉아봐. 근데 이거 왜 먹어야 되냐면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죠. 그리고 또 며칠 먹다가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 알았어 먹지마.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지마 하고 다음날 또 앉아서 엄마 근데 이게 왜 몸에 필요하냐면 이러면서 한 집에 살 수 있으니까 계속 설득했던 것 같아요.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하루 이틀 먹이고 하루 이틀 끊고 하루 이틀 먹이고 하루 이틀 끊고 이거를 한 2달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병원 가는 날 이제 저희 엄마도 일주일에 3일 투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월수금 병원에 가면 월수금은 안 먹고 병원 가서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화목토는 먹고 이게 이제 사이클로 잡혀서 6개월을 그렇게 드셨거든요. 근데 딱 6개월 드시고 딱 7개월 차 들어서면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제 병원 안 본다고. 그러면 그동안 염증이라던가 몸에 쌓여있던 양약의 그런 항생제나 진짜 수술도 계속 하셨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많이 쌓여있었겠죠. 저희 엄마는 14년 투석을 하셨고 당뇨를 30년 넘게 앓으셨고 그러니 계속 평생의 약을 드셨고 근데 그게 배출되는데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6개월이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저랑 한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고객님들도 이렇게 6개월은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뭐 1, 2주 만에 괜찮아져요 라고 말을 하면 손님들도 그냥 참고 해보시겠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설득이 들어가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생명이 직감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투석 환자분들은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이거에. 그렇죠. 근데 저희 엄마는 그냥 이제 저를 믿고 그냥 먹으신 거죠 계속.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6개월 딱 그렇게 하고 설사 안 하고 나시니까 이제 그냥 잘 챙겨드렸어요. 그때부터는 엄마가 자기가 체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전 제품을 드셨어요 사실. 윤호겐, 젤슈츠 뭐 저보다 더 잘 드셨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러고 딱 한 또 그 후로 6개월 그러니까 PM 드시고 나서 13개월 차 되던데 병원에서 연락 왔거든요. 이식 받으라고. 근데 엄마가 사실은 이식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이식 수술을 안 하고자 하셨었어요 처음에. 근데 병원에서 원래 저 안 받을래요 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받을 운명이셨나봐요. 이게 보호자로 등록돼 있는 아빠 한테까지 전해서 진짜 안 받으실 거냐고 몇 번 확인 전화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아빠가 왜 안 받냐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새벽 2시에 운전을 해서 엄마랑 같이 서울로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 처음에 딱 도착을 하니까 검사를 막 해요. 검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장 투석을 14년 했으면 영양수치 다 무너져 있을 거고 혈관 상태 다 망가져 있을 거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며칠 동안 약을 막 이렇게 링겔 같은 거 맞고 해서 수치를 맞추고 수술을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병실이 없으니까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링겔을 맞아라 해서 이제 누웠어요. 근데 링겔을 6시간이 지나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이제 이만큼 화가 나셨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 왜 사람은 환자를 여기다가 눕혀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근데 그날 밤 12시에 의사가 오더니 수치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정상이 나와요. 영양 수치도 정상, 혈액 수치도 정상. 그래서 수술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12시에 바로 수술 들어갔어요. 그날 저희 병원 입원 안 하고. 이제 여기서 약간 내가 PM을 잘 먹였구나 라는 확신이 또 한 번 있었고. 아니 그거 진짜예요? 진짜로요. 진짜? 응. 아니 그게 14년 약을 먹으면 혈관이 다 찢어지고 막 난리가 안 나고.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입원을 해서 며칠 이거를 관리하고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6시간 동안 링게를 안 줬던 거예요. 아니 얘네들도 잠깐만 이상하니까. 이거는 응. 저도 제약회사에서 항암파트에서 심장내과 약을 납품해봤지만 이만하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다. 있을 수 저희가 없는 경험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네. 이게 와 지금 나 지금 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름이 탁 떨어지기도 하고. 가이드를 신장 환자들, 추석 환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근데 가이드를 주는데 무조건 신장 환자도 결국은 수분이 필요하고 결국은 맞아요. 영양이 필요하니까 이걸 먹여야 되겠는데 맞아요. 다들 앞단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저는 신장투석 환자들이 상담을 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이야기. 네,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해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장투석 환자들은 영양분을 다 파기해서 먹게 해요. 과일도 채소도 다 익혀서 먹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 익혀서 먹는다는 말은 영양소를 파괴해서 먹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포타슘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의사들이 하시는 말들이.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게 드셨어요. 그동안 평생을. 그러니까 면역력은 계속 점점 죽어가는 단계였겠죠. 근데 PM으로 영양소를 계속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수치가 이렇게 정상일 수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신장투석 환자들은 영양소를 다 파괴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더 넣어줘야 되는 몸이다. 근데 저희 엄마도 리스토레이터요. 물을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에피바이즈는 그냥 파우더로 비타민 먹듯이 우리 그 레모나 먹듯이 입에다가 넣어서 침으로 녹여 먹게 했고요. 파워 칵테일 아침에 타서 아침에 그거 한 병은 한 30분에 걸쳐서 한 모금씩 먹게 했어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토는 오후 3시쯤 타서 저녁 먹기 전까지 또 나눠서 먹게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서 물을 하루에 500ml 이상 못 먹게 해요. 신장투석 환자들은. 근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미 리스토랑 파워 칵테일만 해도 500ml가 된 거잖아요. 근데 밥 먹고 뭐 예를 들어 식사하고 이럴 때 또 섭취되는 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종이 조금 생겨요. 왜냐면 배출을 못하니까. 근데 그것도 저희 엄마는 딱 2주 정도였어요. 설사를 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는 몸에 수분을 뽑아내니까 붙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관절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왜냐면 이게 순환이 소변을 어쨌든 못 내보내는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몸에서 일을. 그 과정을 겪고 투석하고 이제 수술하러 가서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고 수술했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근데 그때 코로나가 되게 심각할 때라 우리 요 무대 2개만한 아주 작은 방에 침대 2개 들어있는 2인실에 갇혔어요. 저랑 저희 엄마가. 그래서 이제 2인실인데 저희 둘만 넣어놓은 거예요. 감염되면 안 되니까 환자라. 이제 그때 병원에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도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인실에다 저희를 격리를 한 거죠, 병원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거기 한 이틀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저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20대 초반 남자애가 수술을 했는데 걔는 나가는데 열흘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앞전에 80대 할아버지가 수술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나가시는데 30일이 걸리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그냥 중간 치료 봤을 때 15일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정확한 거 아니고 회복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딱 7일 됐는데 나가라고 했어요.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주일 됐는데 나가라고. 근데 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아직 잘못 이렇게 아신 거 아니냐고, 아직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병원에 그랬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더 위험하다고 집에 가라고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대신에 이제 병원에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상태였어서 저도 이 일주일 만에 회복될 때도 다른 간호사가 계속 와서 변비약 안 필요하시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병실은 난리가 났대요, 변비약 달라고.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수술하셔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셨고, 이게 뭐 이 상태의 회복 기간에 저는 근데 PM을 계속 타먹었거든요, 그 안에서.
전 변비가 안 왔거든요. 거기서 너무 그 좁은 안에서도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변비약 계속 안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다고 했더니 다른 방은 노랗게 황달이 다 떴다고 필요하시면 꼭 얘기하시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에 gat혀 있으면서 PM 어머님도 덕분에 같이 먹은 거죠? 아니 엄마는 그때는 아예 음식물을 섭취를 못하시더라. 수술하시고 일주일. 네. 왜냐면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음식물이 전혀 섭취가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만 먹었죠 PM을. 근데 저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아 보호자가 변비가 있구나. 보호자들이. 그래서 보호자들 변비약이 필요하냐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아니 필요 없다고 계속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몇 번 와서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저는 필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나오고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하셨는데 통원하실 때도 계속 병원에서 이렇게 회복력이 빠를 수가 없다고 투석을 14년 하신 게 맞냐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투석 환자들 처음에 상담할 때 저희 어머님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할 때부터 계속 강조해요. 상담할 때부터 이게 분명히 힘들 거다. 5개월이 걸릴 수 있고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저희 엄마도 14년을 투석을 하셨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물변을 보셨다. 그러니 6개월이고 1년이고 나랑 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을 자신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면 시작을 하시고 어설프게 한두 달 하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시면 괜히 제품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니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투석 환자들은 이런 뭔가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면은 자기가 약속한 게 있어서 포기를 잘 못해요. 근데 물론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가기는 해야 되는데 힘드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좀 저는 또 저희가 경험을 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말을 드릴 수가 있고 궁금한 거 하나. 한 13개월 그 PM 드시기 수술 네. 전에 투석 횟수는 줄지 않았어요? 안 줄었어요. 투석 횟수는 줄지 않았고 안 전반적인 맞아요. 다른 기능들은 좀 네, 좋아지고 기능은 좋아지고 회복되고. 체력이 좋았어요. 우선은 기능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PM을 먹으면 포타슘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사실은 칼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영양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포타슘 수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병원에서는 포타슘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투석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수치가 계속 안 좋아졌다라고 말을 해요. 아 그래서 혹시 투석 횟수를 줄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횟수도 줄여지지 않고 병원에서는 계속 투석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 칼륨 수치가 올라가니까 나빠졌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엄마가 느끼는 체력 예전에는 병원에 다녀오시면 하루 종일 그냥 누워 계셔야 됐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세요. 기운이 없어서. 근데 PM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밥을 하셨거든요. 저녁에 아빠 밥을 차려주시고 집에서 청소를 하시고 이건 본인이 움직일 기력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하고 있었지만 병원은 어쨌든 수치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느끼는 체력과 달리 수치가 어쨌든 올라가니까 자꾸 나빠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엄마도 사실 되게 불안해 하셨어요. 너무 도움이 됐네요. 네. 근데 저희는 계속 조절하시라고. 왜냐면 이거를 계속 괜찮아요 먹어요 이러면 불안해요. 사실 저도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했거든요.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수치가 너무 올라갔다고 하면 한 3, 4일 끊었어요. 엄마 잠깐 멈추자. 조금 내려갈 때까지 멈추자 했다가 3, 4일 끊었다가 병원은 주기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검사를 계속 하잖아요. 혈액을 계속 뽑아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졌대.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다시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신장투석 환자들은 가장 피곤한 게 뭐냐면 매일 소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존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이렇게만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투석 환자분들은 매일 소통해야 돼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화장실은 어떻게 갔다 오셨나요? 물은 어떻게 드셨나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들은 98% 이상이 나쁜 말만 해요. 당연히 수치 높아졌고 몸 상태가 어떻고 이러면 신장이 자꾸 망가지고 칼륨 수치가 너무 자꾸 높아지면 이 투석 기능으로도 모자라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고 이런 겁을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수치는 우리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오토파지 하면서 세포가 한번 뒤집어 엎어질 때 호전반응 다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신장이 그렇게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를 어쨌든 약도 아닌 제품으로 내 몸을 회복을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걸 토해내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계속 끊임없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좀 있기는 해요. 백만불짜리 강의였습니다. 살아있는 강의. 살아있는 강의.
지연의 중국반 수리하더만 스피치가 좋아진 것 같아. 지연의 초급반 때는 저렇게 말 못했거든. 이야 역시 원래 말을 잘한 걸 알았는데 진짜 잘하시네. 교육이 힘입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고객하고 상담할 때 웬만한 건 지금 지원자님한테 다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 상담이 옛날에는 간 상담이 주였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지금 신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걸 좀 잘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신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식습관, 그 다음에 생활습관인데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12시에 잤을까요? 조선시대 때 일찍 잤죠. 일찍 잤죠. 보통 8시, 9시 자고 새벽 3시, 4시 일어났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을 때 보니까 제가 전남 보성, 견백이랑 깡촌에 살았거든요. 한 8시, 9시 되면 자고 한 4시 되면 일어나고 막 돌아다니는 기억이 있어요. 다 시골이 안 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식습관, 생활습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먹는 것이 당 독소가 많아요. 여러분 120도 이상에서 튀기거나 굽거나 하면 전부 다 최종 당화성분이 생깁니다. 타진 부위에. 그래서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들어보셨죠? 그 발암 물질이 장 점막을 닿으면 어때요? 거기가 암세포로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워 먹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암 환자가 나옵니다. 대장암. 그래서 여러분 구워 먹는 거를 좀 줄이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당 독소가 전부 마지막 어디에 달라붙어 버리냐면요. 이 사구체에 다 달라붙어 버려요. 그런데 사구체 특징이 이 신장 사구체 특징이 말했죠. 몇 프로까지? 90%까지 막혀도 잘 몰라요. 90%가 딱 통과되면요. 그때부터는 엄청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너무 자주 깨요. 자기도 모르세요. 그 바소프레신이 안 나와서 깨는 거 말고 그냥 뭐냐면 그냥 뭐 30분, 4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계속 깨는 거. 한두 번 깨는 거는 이제 바소프레신 항이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돼서 지금 신장 투석을 20대부터 50대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60 넘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신장 투석을. 근데 지금은 식습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 당 독소에 노출이 돼가지고 사구체가 막히는 20대 초반들이 신장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20대 초반에 신장 투석을 해요. 이거는 진짜 현대인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상담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간보다는 신장을 더 상담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수도가 막혀가고 있는데 이 막힌 거를 뚫을 생각은 안 하고 영양소부터 냈다 집어넣었더니 더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세요? 이거를 좀 뚫은 다음에 영양소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피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더 피곤하다. 그 다음에 더 막 몸이 무겁다 싶어지죠. 대부분 어떤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신장. 그러니까 상담의 로드맵이 신장 기능이 여러분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신장 기능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딱 보시면 거기 봐보세요. 1.4에서 요산 1.4에서 1.9 2.0이죠. 근데 1.8, 1.9 되면 이미 거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신장은 표시를 잘 보셔야 돼요. 요산이 정상 범위 나와도 1.9 나오면 정상 범위로 표시되겠죠. 지금 몇 페이지예요? 29페이지 하고 있어요. 이거 29페이지.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막혀 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지연 원장님 안 갖고 왔구나. 네, 아니
네. 거기 체크하시라고 그러시고. 네. 끝나고 주고 가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기 점수가 정상 나왔더라도 위쪽으로 점수가 1.9에 가까울수록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중 요소 질소 지수, 번 지수도 8점대에 가까우면 돼요. 문제가 생겨가고요. 거기 보니까 7.2죠. 굉장히 지금 가이드라인에 접하고 있어요. 단백뇨가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3.8, 3.9에 가까워요. 4점대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것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네 가지 지수에서 맨 위에 거는 이제 간하고 설계하고 황달하고 간염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빼고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담을 잘해야 되겠죠. 자, 요산 수치는 뭐하고 관련있다고요? 통풍성 관절염. 그 다음에 혈중 요소 질소 지수, 번지수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pH 산도 혈과 관련. 저게 아모니아 독소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피가 탁해져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pH 7.4 약알칼리로 돌리기 위해서 빼서 칼슘을 빼다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되면 피가 점점 탁해지면서 산소가 돼요. 혈액이 꼬여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번지수 이해되셨어요? 이거 번지수. 그 다음에 단백뇨가 늘어나면 단백뇨, 단백질, 알부민, 항체 이런 것들이 어때요?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면역력이 어때요?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뭘로 가요? 만성, 급성, 사구체, 신장염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금방 발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빨간색 적혈구가 빠져나오니까 혈뇨가 나와요. 혈뇨. 근데 이렇게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안 늘어나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3.7이 아니라 뭐 4.0, 4.1 늘어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제 좀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 상당 기법 쭉 정리를 매뉴얼로 할게요. 고객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발바닥에 있는 용천을 한번 눌려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손발이 붓는지 눈 주변이 붓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아침에 손발이 붓거나 용천혈을 눌러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저 자주 손발이 붓는다.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어디가 막혀가고 있는 거예요? 하수도 구멍이 막혀가지고 신장이라는 하수도 구멍이 막혀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막혀가고 있는 거를 뚫어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남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중금속이 점점 쌓여가면 미세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 막혀가겠죠. 그럼 거기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흡착해서 버려야 되죠. 여러분 설거지 할 때 개수대 못 쌓여요. 음식물 찌꺼기 쌓이잖아요. 찌꺼기 많이 쌓이면 물 배출돼요? 똑같아요. 그거를 설명하셔도 돼요. 뭐냐면 개수대에서 음식물 찌꺼기에 점점 쌓이면 그거 이거 엎어야 살 물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셔도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신장은 여러분이 개수대에서 음식물 찌꺼기에 막히면 물이 계속 못 빠져나가니까 물이 쌓이잖아요. 그런 원리다. 그래서 신장을 먼저 정확하게 청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 중에 남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이런 나쁜 중금속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흡착해서 배설하려면 좋은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일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중금속 해독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장하고 간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떼어내려면 시간이 최소 45일에서 60일, 한 2달 걸려요. 2달. 그것에 집중하고 나면 몸은 회복이 된다. 원리는. 여러분 막혀 있는 걸 뚫고 나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순환의 문제다. 그리고 눕혀놓고 짝다리는 사람이 있죠. 먼저 원장님들이니까 짝다리는 사람도 대부분 어떻게 돼요? 한쪽이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어때요? 한쪽만 짝꿍덩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나세가 흉추가 1번, 3번, 5번, 7번, 9번 이래갖고 이렇게 여러 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잖아. 안 그러던가요? 그럼 성현이 어떻게 풀어요? 눌러봐가지고
아픈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의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 척추에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다발들이 어디에 장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체절신경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눕혀놓고 흉추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딱 눌렀어. 그럼 그 바로 밑에 거 누르면 안 돼. 짝수로 눌러야 돼. 1, 3, 5, 7, 9로 눌러야 돼. 1, 3, 5, 7, 9, 11. 2번이 아프면 2, 3, 8 이렇게 짝수로 눌러봐야 돼. 그래서 아픈 부위를 찾아냈고 거기다가 표시한 다음에 액티브 젤 이거 있죠. 이거를 척추 길이끈하고 척추 사이를 바르세요. 그리고 나서 온열기 같은 거나 주열기 있죠. 따뜻한 거. 이게 뭐 주열기는 이제 맨 나중에 하고 온열기로 일단 한 다음에 몸 다 푸시고 흡수된 다음에는 주열기 같은 거로 쭉 풀면 쫙 풀립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저희 팀에도 주열기 사신 분들을 몇 번 해봤더니 이게 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막 날아갈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요 이 액티브 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건 제가 발견하게 된 게 올해 6월달에 그저 독일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너무 심심한 거야. 나는 꼭 그 외국 갈 때는 그 우리 저 액티브 아이가 한 통을 그냥 매 스푼을 계속 먹거든요. 그냥 각성 상태로 가야 거기서 푹 자니까. 비행기에서 자면 여러분 시차적으로 안 돼요. 나중에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잠이 오니까 여기를 좀 발라봤어.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각질이 벗어지네. 근데 모공이 너무 줄어든 거야. 내가 뭐 순간적으로 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저 엔사에서 강의했던 갈바닉 스케일러 두개공하고 이 붙어 있는 걸 한번 마사지를 해볼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관상봉합, 시상봉합, 인상봉합, 시험봉합선을 이거를 계속 발라가지고 부드럽게 풀었는데 얼굴이 너무 이게 부종이 빠지면서 얼굴이 너무 줄어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오사장님 뒤에 딱 들어오는 거. 선생님 왜 얼굴이 줄어들었어요? 너희들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부종이 생겼는데 이거라고 그랬더니 그 본인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이걸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거 날마다 어떻게 하시냐면 샤워하기 전에 두피 있잖아요. 봉합선 부위에다가 이렇게 딱 발라가 놓고 뭐냐면 이 괄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쑥 해서 푸신 다음에 어깨, 접히는 부위 그런 데를 좀 마사지하고 5분 정도 하고 샤워를 하세요. 그 피로가 엄청 잘 풀려요. 분위기가 나는 안 해볼란다 그런 분위기네요. 진짜 해볼 때 그러면 굉장히 이건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병사님 지금 방금 하니까 눈이 커졌죠? 네. 안 피곤하시죠? 네. 지금 방금 있잖아요. 여기 저 교주 밑에 신도 하나 생긴 거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액티브 젤 교주님. 이게 액티브 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우리 파트너 중에 오고 신봉자들이 많아요. 액티브 젤만 가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리 와보라 그래. 그래갖고 막 풀어주고 두피 한번 딱 풀어주고 나면 이거 얼마냐고 다 사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최근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 저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장은 상담 원칙이 1번이보다 아니 정수기 필터가 같다. 그래서 필터 막히면 우리 하수구 막히듯이 뭐가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게 1번이야. 그럼 여러분 막히면 이제 뚫어줘야 되죠. 그러면 고객님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 발, 눈 주변이 붓는지를 확인해 보셨냐? 저 가끔 부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친구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용천혈을 한번 눌러보시면 용천이 어디예요? 그러면 용이 승천하는 곳이에요. 발바닥에 눌러보시면 그렇게 해서 고객이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딱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묘산이 늘어나면 이게 뼈 마디마디 박혀서 통풍성 관절염을 하고 번지수, 암모니아 찌꺼기가 요소로 안 바뀌어서 우리 몸에 드러나면 피가 탁해지고 단백질
우리 몸에 필요한 알부민이나 항체 같은 큰 것들이 이 사구체 그물망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소변을 빠져나가 버리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뭘 먹어야 돼요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상대방 물어보기 전까지는 뭐냐면 고객님 이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라고 가는데 뭐냐면 여기에 나쁜 미네랄이 쌓여있다 고객님. 나비나 숭리나 카드뮴이나 비소나 알루미늄 여러 가지 나쁜 미네랄이 쌓여서 점점 딱딱해져 간다. 그럼 이거를 있는 거를 떼내려면 뭐가 필요해? 좋은 미네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이런 미네랄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있다. 좋은 미네랄. 그거를 공급해주면 도움을 받으시는. 리스토레이트라고 말을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이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크롬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면 얘네들이 힐레이션 이렇게 잡아서 가재처럼 딱 잡아서 빼내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님 건강을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면 뭐 신장 기능이 너무 안 좋은 사람 한 포를 하루에 3번 나눠서 드셔야 되는데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한두 달 정도는 메가요폭을 하시는 게 좋다. 어떻게 하시냐면 3포. 네. 그래서 진짜로 뭐냐면 일주일만 해도 완전히 좋아진 사람이 있고요. 한 2주, 3주 하면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은 한 45일, 한 달 반 정도만 하면요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저는요 리스토레이트로 사람들 여러 명 살려봐서 알아요. 저희 상담 온 사람들 대부분 다 리스토레이트 먹고 리스토레이트 액티만 먹었죠. 이게 처음에 파우더 안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파우더를 넣으면 진짜 너무 에너지 부스터라 저기 때문에 신장한테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제 4시에 한 포 정도 먹어도 돼요. 에너지가 그때 질 떨어지니까 4시에 한 포 정도 먹어도 돼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현대인들은 전부 신장이 50%에서 60%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나이가 40대, 50대는요 60, 70% 그러니까 50대는 60%, 60대는 70%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80대는 90%, 90대는 100%.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신장은 자기 나이에다 10을 더해 보시면 돼요. 20대는 30%. 근데 20대가 50%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당, 독소. 너무 굽거나 태우거나 해서 먹은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남편들한테 빨리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굽거나 태워서 날짜가 먹어라. 내가 한번 나갈란다. 아니, 오는 대로 먹으라고. 남편한테 잘때 알려주세요. 제발 웃자고 한 소리인데 죽자고 달라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장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하는지 이해되셨죠? 자, 이것만 하고 좀 싶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신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장기를 방광이라고 해요. 신장하고 방광.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콩팥에서 찌꺼기들이 이 방광에서 수뇨관으로 연결, 오줌 나오는 구멍으로 연결되는 데가 결석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신장결석이나 방광 쪽에 결석이 생기신 분들은 피가 나와요. 어디에서요? 소변에서.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열이 올라가면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꼭 알아주세요. 결석까지 갈 정도 되면 이미 망가진 거예요. 미네랄이 피부예요. 이 하수도 구멍에가 사구체에 엄청나게 나쁜 독소가 쌓여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뭐죠?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신부가 나이가 많아요? 신랑이 나이가 많아요? 신부가. 왜 그랬어요? 신랑하고
나는 이거 이유를 모르겠어. 얘 8살인데 16살 이 꼬마 신랑한테 시집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러다. 그리고 보통 15이면 뭐죠? 25 이런 오히려 신부가 더 나이가 많은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남자가 빨리 죽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신방에 들어가면 신랑 신부가 신방 새로운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컴컴해요, 하네요. 컴컴하죠. 신방에 들어가면 컴컴. 무슨 말이냐면 이 신장하고 방광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면 검정색. 그리고 이런 베리게요. 블루베리 있죠. 베리게도 약간 검무스로 만드는 검정콩, 검정깨 이런 것이 신장 방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드실 때 검정콩 같은 거 있죠. 콩반찬이나 이런 걸 해서 드시는 것이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베리를 뭐냐면 그 요거트 같은 데 섞어서 드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죠. 그래서 우리 검정색에 들어있는 제품이 약간 페리류가 미노겐하고 램플러스하고 뷰티는 아니고 뷰티가 베리 들어있나요? 아 뷰티가 저기죠. 베리가 많이 들어있죠. 네. 왜 그러냐면 얼굴 색 때문에 그래요. 베리가 들어가면 얼굴 색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좀 도움이 돼요. 신장 건강에. 근데 이제 우리는 영양학적으로는 뭐가 도움이 돼요? 리스토하고 액티. 이거는 한의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뭘 많이 투여를 할까요? 미노겐, 램플러스, 뷰티를 같이 먹어줘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리스토하고 액티 중심으로 파워는 한 4시에 한 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집중을 하시면 굉장히 이 효과나 에너지가 부스터가 되는. 나는 지혜원의 어머니 그렇다는 말을 들었는데 리얼하게 들으니까 너무 약간 난 닭살이 확 돋았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굉장히 한 차원 높은 지금 개념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시나요? 그래서 신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뉘앙스들, 언어들을 조금 많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고객한테 설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 뭐죠? 자기 집안에 지호님처럼 신장 투석이나 이식하신 분들 있어요? 집안 어르신 분들? 제가 지금 한 3달 전에 흉부가 투석하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한번 이제 PM으로 시험으로 보자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2달 전더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지금 내가 여기 왔다고 흉부 살리기 위해서 왔는가 보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다 했더니 어제 방금 전에 한 열흘 동안 제가 좀 바빠서 통화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가 입원해 있네요. 왜? 안 좋아서? 투석해야 된다고. 좋다고 그러더니만 다시 또 투석한다고 지금 병원에 가서. 투석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뭐냐면 병원에서 너무 투석을 빨리 시키면 평생 가거든요. 맞아요. 지금 14년씩 가거든요. 원래는 90% 거의 90% 막혔을 때 투석을 해야 돼요. 지금 60-70%나 80% 해버리면 이제 거의 못 살려요. 맨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좀 그래서 여러분이 저거 영상도 좀 보여주시고 좀 관리를 잘 하세요. 한번 투석하기 시작하면 못 끊어요. 그래서 투석 전 단계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현대의학적인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는데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